대미 통상 협상 최종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사실상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칫 협상에 실패할 경우 제조업 비중이 큰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을 속속 타결하고 중국과도 본격 협상에 들어가는 등 국제 경제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은건 해설위원과 관련 협상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유예 시한 이제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주에 이제 막판 단판이 또 예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협상을 전격 타결했는데 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 스코틀랜드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EU의 폰데라이젠 집행위원장이 만나서 1시간 반 동안 회동을 한 뒤에 직접 협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미국이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EU산 품목에 대해서 15% 균일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현재 EU산 제품에는 평균 4.8%의 기존 관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기본 관세 10%, 약 15%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 만큼 EU로서는 현상 유지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50% 관세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또 EU가 요구해온 그 항공기와 부품 그리고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합의를 이뤘습니다. EU는 또 대규모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요. 앞으로 3년간 총 7,500억 달러, 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를 하고 또 83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협상 시간 종료를 이제 닷새 앞두고 정상간 전격 협의가 이루어진 건데요.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 교역국 간의 전면전은 피하게 됐습니다. EU로서는 최선의 협상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네, 영국 언론에서 보도는 이제 전투에 가까운 치열한 협상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끝에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미국과 EU 측은 모두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양측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you were saying this is probably the biggest deal ever reached in any capacity, trade or beyond trade. 15% is not to be underestimated, but it is the best we could get. 네, 그러나 EU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15% 관세율 적용 범위를 두고도 양측이 벌써부터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폰데라이젠 집행위원장은 15% 관세율 합의가 자동차뿐 아니라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이제 적용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의약품 제외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관련 그 관세가 근거가 될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 조서 결과 곧 발표될 예정이어서 또 갈등이 촉발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 때문에 EU 회원국들은 합의 타결을 일단 환영은 하면서도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신속히 세부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앞서 타결된 이런 협상들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 미국과 EU의 합의가 우리 한미 통상 협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선 이제 이번에 15% 관세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EU로서는 이제 현상 유지라는 성적표를 일단 받아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또 앞서 일본과도 15% 관세율 적용에 합의를 해서 사실상 대미 협의의 이제 하한선 그리고 또 새로운 노멀, 뉴 노멀로 이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EU산 이제 자동차 제품의 현재 기존의 2.5%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 자동차에 도입한 25% 품목 관세를 적용해서 27.5%가 부과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15%로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경제국인 일본산에 이어서 EU산 자동차에서도 15% 관세가 적용이 돼서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EU 회원국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수출 시장에서 우리와 수출 제품이 이제 많이 겹친 소위 수출 경합도가 일본 다음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독일도 이번에 이제 일본과 동일하게 자동차를 포함해서 15% 상호 관세로 이제 낮아진 건데요.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과 EU 국가들에게 미국 수출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력이 더욱더 절실해진 상황이고요. 또한 일본과 EU 모두 미국에 대해서 에너지 구매 그리고 거액 투자를 하기로 한 점도 우리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 시한이 이제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추가 협상 유예는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만약에 협상에 실패하게 되면 회복하기 정말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이번 대미 관세 협상이 실패라면 이제 우리 국내 총생산 GDP가 회복 불가능한 부적인 손실을 겪을 것이다. 이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제 분석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미국 관세 정책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은 한국 경제가 안정을 회복한다고 해도 실질 GDP가 0.3에서 0.4% 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관세 부과로 한국 경제가 겪어가는 그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같은 것이다. 이런 설명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는 이제 EU와 일본의 관세율이 15%로 낮아진 점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고려하면 중장기적인 이제 GDP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국은행도 이제 우리나라 상호 관세율이 일본과 같은 15%로 낮아진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지난 5월 성장률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약간 안 좋은 정도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건 이제 지난 5월에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올해 연간 성장률은 0.8%인데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이제 상호 관세율이 낮아지지 않으면은 연간 성장률이 0% 가깝게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네, 우상호 정무수석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 관련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브리핑을 하는지 의아하실 텐데 제가 그동안 국민 임명식 준비 TF 팀장을 맡아서 이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국민 임명식의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 따옴표하고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따옴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취임 선서만 하고 추후 국민 임명식을 국민과 함께 치른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국민 임명식은 8월 15일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절 8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는 특별히 8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서 의미 있는 국민들을 특별 초청합니다. 첫째는 1945년 광복 이후 지난 80년간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 주역들을 초청합니다. 대표적인 초청 인사는 1945년에 출생한 광복동이, 1956년 한국증권거래소 발족으로 첫 상장을 한 12개 기업 관계자, 1971년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한 관계자, 197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등반대 등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둘째는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국민참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한 분들입니다. 셋째는 파독 근로자와 중동건설 노동자, 수출 역군 등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들과 AI 산업 등 대한민국의 신성장을 책임질 기업인들과 연구인들입니다. 넷째는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며 우리 강산의 끝이자 시작점에서 살아가는 강원도 고성군민, 마라도 주민, 지역 소멸인구 감소 위기 극복에 희망을 주는 마을 공동체 주민들, 지역 특화 기업과 사회적 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합니다. 다섯째는 김구 선생이 바라던 문화강국을 실현할 K컬처 주역, 문화예술 장르별 입상자, 국내외 스포츠 종목별 입상자들입니다. 여섯째는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제복시민,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이라크 참전용사, 나라와 국민을 위해 순직한 공무원 유가족, 사회적 참사와 산업재해 유가족 분들입니다. 일곱째는 미래를 책임질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선도 국가로 이끌 경제, 과학, 문화예술, 스포츠 등 각 분야의 미래 유망주와 세계로 나아갈 젊은 리더들을 초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권 대축제 대한국민을 초대합니다. 국민이면 누구든지 광화문 광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입니다. 실제로 행사의 식순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7시 40분부터 8시 반까지는 식전 문화예술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8시 반부터 9시까지 30분간 사실상의 국민임명식을 이 시간 30분간 진행합니다. 여기서 대통령을 국민이 임명하는 그러한 임명장 낭독이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목은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입니다. 그리고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역시 축하 공연으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이 행사는 원래 계획되어 있는 광복 80주년 문화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에 30분 정도를 국민 임명식으로 삽입해서 별도의 예산 부담 없이 진행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청 인원은 약 10,000여 명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10,000여 명은 이 경호구역 안으로 초대받는 분들이지만 이 경호구역 바깥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해서 함께 이 행사를 즐길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되어서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열린 행사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절 행사와 함께 국민주권 대축제가 열린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는 행사라고 밝혔고요. 국민이면 누구나 광화문 광장 행사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임명장을 낭독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국민주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그런 기념 행사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조금 전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그리고 감사위원회 사회이사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안이 조금 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국회 법사위 오늘로 회의를 열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는데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서 민주당이 이제 다음 달 4일까지 이 상법 개정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조만간 본회의 상정을 통해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도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김은건 해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 우리는 협상 마감 시한 하루 전에 막판 단판을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베센트미 재무장관, 이 자리에서 최종 조율 좀 순조롭게 이루어질까요? 네, 오는 31일 미국 시각 현지 시각으로 미국 31일 날 한미 경제 수장이 한 자리에 만나게 됩니다. 미국의 이제 25%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다음 달 1일이죠. 그래서 하루 전에 열리는 만큼 최종談判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조현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시각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인데요. 조현 장관은 이제 한미 동맹 강화를 내걸고 미국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구윤철 부총리가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동안에 조현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안보 카드로 지원에 나선 구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제 일본과 EU의 대미 관세 협상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들과 차별화된 협상 패키지를 마련해서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도 현지 정부 대표단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미 투자와 비관세 장벽 완화 그리고 안보 등을 고려로 해서 관세율 낮추기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김용범 정치실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현지 협상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한미 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한미 협상 지렛대로 조선업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이 우리나라 이 조선과 협력에 좀 큰 관심을 보이는 가장 큰 배경은 뭡니까? 일단 미국의 조선업이 1980년대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의 90% 이상을 지금 외국 선박에 의존할 정도로 자금률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높은 경쟁력을 가진 한국 조선업과 협력이 미국 제조업 부흥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군함 유지 보수 그리고 현대화 작업에도 기여할 부분이 크다는 그런 분석이죠. 또 중국과 이제 글로벌 전략 경쟁 속에서 조선업 부활 그리고 해군력의 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조선업 재건 그리고 중국 해양 패권 견제를 위해서 취임 직후부터 우리나라에 협력을 요청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조선업계와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력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난주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마스가 프로젝트를 이제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한국 민간 조선사들이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대출과 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이 됐고요. 수백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도 이제 우리 측 제안에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선 산업 재건을 원하는 미국계 해완수 협상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 한국만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건 해설위원과 함께 한미 대미 협상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